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큐넷에 공개된 화해장식 기능사 실기시험 문제의 요구사항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큐넷에 들어가 보시면 화해장식 기능사 실기시험 문제가 늘 공개되어 있습니다. 늘 오픈되어 있는 부분들이라서 보통 간과하기가 쉬운데 저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구사항에 맞는 과제 수행이 되어야 점수 배점이 높고 요구사항 중 놓치는 부분이 결국은 감점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강생분들 오시면 첫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많이 드리는 편이에요.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수험자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 목록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시험 당일 여러분들이 지참해 가야 될 재료 목록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공구들도 있고요. 생활 소재들도 있고요. 자, 다음 장 보시면은 자, 아래쪽 31번부터 37번까지는 지급 재료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은 시험 당일 현장에서 지급되는 재료들이니 여러분들이 지참해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1과제 볼까요? 1과제는 구조물 핸드타이드, 그러니까 구조물 꽃다발과 코사지 제작입니다. 시간은 50분이고요. 자, 구조물 꽃다발은 방구형과 원추형 중 1개, 그리고 코사지는 공통입니다. 자, 50분 안에 구조물 꽃다발과 코사지 시간 안에 완성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코사지 한 10분 정도 소요한다고 생각하시면 구조물 만들고 꽃다발 난착시키는 40분 동안에 완성시켜야 되는데 아주 반복된 연습이 필요하실 거고요. 1과제만 사실 완성이 잘 되면 합격률이 높아진다고 저는 수강생들 분께 많이 말씀드리는 편이거든요. 그 정도로 시간 안에 완성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요구사항 잘 지키고 시간만 잘 지키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자, 요구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요구사항에 맞춰서 제작을 해야 되느냐. 자, 1과제에 제시된 재료 및 지급된 재료를 사용하여 라고 나와 있습니다. 1과제에 제시된 재료가 뭐냐? 자, 1과제에 제시된 재료들이죠. 이 재료들을 이용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지급된 재료. 아까 31번부터 37번 중에서 1과제용 지급 재료가 3개가 있죠. 꽃다발용 화분 받침, 막근, 코사지 핀. 자, 이것들을 사용하여 다음 조건에 맞는 꽃다발과 코사지를 제작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조건이 있는지 볼까요? 자, 1번. 작품의 형태는 감독위원이 선정한 번호에 맞게 제작하시오. 자, 이 말은 뭐냐면 당일 시험장 교실에 가시면 감독위원께서 1번 방구형, 2번 원추형 중에 어떤 거 하라고 정해 주십니다. 각 교실마다 다르겠죠? 그날 당일 감독위원이 제시해준 번호의 형태를 제작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번 반드시 구조물을 제작하여 작품을 완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말은 우리 1과제에 제시된 재료 중에 말체 있습니다. 절지 소재, 말체, 대체로 곱슬이나 너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저희가 말체를 가지고 작업을 많이 하는데 자, 이 말체를 이용해서 방구형이든 원추형이든 형태에 맞는 프레임을 제작해서 꽃다발을 만들라는 말이죠. 자, 3번 운반 가능하게 제작하시오. 자, 이 말은 여러분 지급 재료 중에 막근이 있습니다. 1과제에 막근이 있는데 이 막근을 이용해서 꽃다발에 바인딩을 단단하게 잘 묶으라는 소리입니다. 단단하게 묶어야지만 운반 가능하겠죠. 자, 그 말을 하는 거고요. 자, 4번 수분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시오. 자, 이 말은 뭐냐면 지급 재료 중에 1과제 지급 재료 중에 꽃다발용 화분 받침이 있거든요. 자, 이 화분 받침에 꽃다발을 화분 받침이 두껍지 않습니다, 여러분. 얇은 화분 받침에 꽃다발을 세워두고 나와야 합니다. 자, 이때 화분 받침 속에 물을 넣어두면 꽃다발 줄기들이 스탠딩 되면서 수분 공급이 가능하겠죠.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줄기들이 이렇게 있는데
화분 받침이 이렇게 있어요. 자, 긴 줄기들은 분명히 화분 받침에 닿으니까 수분 공급이 가능하겠지만 이렇게 짧은 부분들 있죠. 짧은 줄기가 만약에 있다면 이 줄기들은 수분 공급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줄기가 일정하게 길게 화분 받침에 닿도록 짧은 줄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말이 수분 공급이 가능하도록 이런 말이고요.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는 화분 받침에 물을 부어두고 꽃다발을 스탠딩하고 나오라고 하는데 실제 현장에 가보면 현장 감독위원께서 굳이 화분 받침에 물을 담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럴 때는 하지 않아도 되고요. 짧은 줄기만 없이 줄기 전체를 길이를 일정하게 유지하셔서 화분 받침에 스탠딩 하시면 된다, 이 뜻입니다. 자, 5번. 작품 제작을 위해서 준비된 생화는 종류별로 모두 사용하되 사용량은 전체 소재 70% 이상으로 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종류별로 모두 사용이라는 말이 자, 중요한데요.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일과제에 지참해야 가야 될 소재들이 있죠. 이 소재들을 빠짐없이 사용하라는 말입니다. 장미를 빠뜨린다든지 나리를 빠뜨린다든지 어떤 한 소재가 빠지면 안 된다. 무조건 소재 종류별로 다 사용하라, 이 뜻이고요. 또 간혹 보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자, 2과제, 3과제에 제시된 소재들이 이렇게 다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 긴장하셔가지고 1과제 작업을 하면서 2과제 소재가 믹스된다든지 3과제 소재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경우 절대 감점 요소 큽니다, 여러분. 그래서 1과제 작업하실 때는 1과제에 제시된 소재들만 사용하라. 자, 그리고 빠짐없이 종류별로 모두 사용하라. 그리고 사용량은 전체 소재 70% 이상입니다. 자, 그 말은 예를 들면 장미가 10번이죠. 7송이 최소 7송이 이상은 사용하라. 이런 식으로 전체 70% 양을 맞추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코사지 조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사지는 신체를 장식하는 작은 꽃다발이죠. 가슴 부착용으로 제작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지급 재료를 활용하라고 되어 있네요. 지급 재료 어떤 게 있는지 볼까요? 자, 일과제 지급 재료 중에서 코사지 핀이 있죠. 이 코사지 핀을 이용하여 코사지를 제작하시오 라는 말이고요. 자, 코사지 형태는 자유롭게 제작하시오. 꽃다발 같은 경우는 방구형, 원추형 중 제작하라고 형태가 명시가 되었지만 코사지 같은 경우는 방구형을 하든 삼각형을 하든 초승달형을 하든 어떤 형태든지 가능하다. 하지만 절화 새송이를 사용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 일과제에 제시된 생화, 절화 중에서 어떤 곳이든지 새송이를 이용하라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루스커스 잎을 사용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절화 새송이는 명시가 되어 있지만 절엽에 대한 부분은 특별히 요구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꽃을 새송이 하시고 이파리를 루스커스 같은 이파리를 덧대는 경우 보기도 좋고 예쁘니까 사용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굳이 시간이 촉박한데 시간이 모자라시는 분들은 굳이 절엽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절화 새송이만 하셔도 된다. 하지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루스커스 같은 절엽을 사용하셔도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3번 볼까요? 구조물은 제작하지 않고, 자, 꽃다발 같은 경우는 구조물을 제작하라고 되어 있지만 자, 코사지 같은 경우는 절지 소재로 구조물을 제작하지 않아도 되고요. 와이어링 기법만을 사용하여 제작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1교재 지참 재료 목록에 보시면 누드철사랑 플로럴 테이프가 있거든요. 누드철사 24번, 26번이 있는데 자, 이 누드철사로 자연줄기 아래쪽, 줄기 자른 부분 아래쪽에 누드철사로 와이어링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와이어링 기법만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죠. 이 세 송이 모두 각각 와이어링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바인딩 맞춰서 조립하시면 됩니다. 자, 4번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하시오. 자, 이게 아까 우리 지급 재료 중에서 코사지 핀이 있죠. 코사지 핀을 달아서 제작하라는 뜻입니다. 코사지 핀을 코사지 뒤쪽에 부착하지 않으면은 탈부착이 어렵겠죠. 자, 여러분들 간혹 시간이 부족해서 코사지 핀 없이 리본 작업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결국 그것이 감점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사지 핀을 항상 코사지 뒤쪽 편에다가 보통 T핀 나오거든요. 그 지급 재료를 코사지 핀을 코사지 뒤쪽에다 항상 부착하시고 나오셔야 됩니다. 자, 5번
지참 재료 중 리본을 활용하여 보호를 자유롭게 제작하시오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참 재료 보호 볼까요? 지참 재료 중에 보호 오간디 리본이 있죠. 자, 1cm 폭 1cm 내외 100cm 정도 가져갑니다. 1m 정도 가져가시고 색상은 아이보리 계열 가져가시는데 이 오간디 리본을 이용하여 보호를 자유롭게 제작하시오. 자, 코사지를 이렇게 만드시면 자연줄기 아래쪽에는 와이어가 되었죠. 플러 테이핑 다 하시고 자, 보호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달아주시면 됩니다. 자, 6번. 절하의 수명은 6시간 이상 유지되도록 하시오. 자,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코사지 같은 경우 아랫부분이 와이어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분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6시간 이상 유지를 하려면 자, 여러분들 보시면 지참 공구 중에 분무기가 있습니다. 분무기를 가져가시거든요. 이 분무기를 이용하셔가지고 코사지 작업 후에 꽃 얼굴 위에다가 물을 좀 뿌려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에. 그러면 아무래도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되고요. 실제로 꽃 얼굴에 물을 뿌리는 행위는 별로 좋지 않지만 일시적인 효과는 있거든요. 그래서 꽃다발에도 사실 작업하고 물을 조금 뿌려서 신선하게 보이도록 하고 나오라고 저희가 말씀드리는데 코사지 같은 경우는 일단 물을 뿌리면 이 수명 6시간 유지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팁을 하나 드리자면 저희는 수강생분들 오시면 실제 꽃다발 작업하기 전에 꽃을 코사지에 사용할 꽃 새송이를 조금 잘라서 짧게 잘라서 종이컵이나 그런 컵에 물을 부어서 미리 담아 두라고 합니다. 물 처리를 미리 해 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꽃다발 작업 다 하고 꽃사지 만들 때 이 꽃들이 짧은 줄기 상태에서 물을 한껏 머금은 상태이기 때문에 꽃사지 작업을 한 후에도 수명 유지에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컵이 없으면 새송이 얼굴 안 다치게 신문지로 이렇게 싸서 우리 그 꽃물통 있잖아요. 꽃 다 일과제 꽃들 꽂아 놓는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넣어 두시고 꽃다발 작업하고 코사지 작업하시면은 이 수명 연장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꽃다발 비고란을 볼게요. 방구형 지름 35cm 이상, 원추형 전체 높이 60cm 이상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죠. 자, 방구형 지름 35cm 이상은 방구형의 프레임이 35cm라는 말이 아닙니다. 전체 꽃을 안착시킨 후 전체 지름이기 때문에 자, 꽃이 프레임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잎소재들, 꽃 얼굴들이 프레임 안에도 있고 프레임 바깥으로 나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 뻗어 있는 이런 잎소재들까지 다 감안하셔서 35cm 이상이 나오면 되니까 굳이 프레임을 너무 크게 제작을 하시면 이 큰 프레임을 꽃으로 채우고 잎소재를 채우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 그래도 시간이 작으니까 그 점 감안해서 프레임을 굳이 크게 제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원추형 같은 경우는 전체 높이가 주어졌습니다. 자, 이것도 원추형의 프레임이 60cm가 아니고요. 자, 전체 꽃다발 꽃을 안착시켰을 때 바인딩 아래쪽에 줄기 부분이 있거든요. 스탠딩 되는 줄기 부분까지 전체 높이가 60cm 이상. 그렇기 때문에 굳이 프레임을 60cm 크게 제작을 해서 구조물이 크면 아무래도 채우는데 시간이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점 감안해서 프레임 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일과제 요구사항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고요. 이 요구사항들만 잘 지키셔도 사실 감점 요소 많이 줄어듭니다. 실제 작업을 하면 꽃다발이나 오렌지 세부적으로 지켜야 할 요소들도 또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요소들만 잘 지켜도 충분히 감점 요소 많이 줄어들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 과제 요구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영상 올리겠습니다.